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유, 길게는 마스터 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방송할 때 항상 쓰는 멘트이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네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이에게 이중언어 선물하기라는 제목으로 뭔가 교육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이제 공감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준비해 봤고요. 길지는 않지만 이 짧은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영어를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추상적인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또 안 하면 저 사람 뭐야?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 소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유 스토리. 네. 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 EBS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왕초보 영어,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진짜 말 그대로 10대에서 7, 80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의 뭐 2,000회 넘게 진행을 좀 해오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뭐 FM, 그 라디오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고요. 기타 지필이라든가 강의 경력들이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TV 왕초보 영어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특집 방송 같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시청자분들이 딱 오시면 왠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정말 많게는 80대 분들까지 계시지만 어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린 아이들은 그냥 좀 자연스럽게 영어를 이렇게 습득해야지 문법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패턴을 배운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들 정말 그냥 잘못된 생각이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좀 배우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Alright. 자,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제가 당연히 이제 영어 방송을 EBS에서 하다 보니까는 저 사람은 영어를 좀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영어를 잘합니다. 예, 잘하는데 이 이유가 사실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던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미국에 건너가서 이민 생활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어민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포도 아니에요. 교포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린 나이에 이민 간 케이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살, 6살에 이민을 가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픽업한 그런 스타일도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요. 여기 그렇죠. 18이라고 써 있죠. So I moved to the States at the age of 18. Alright, so at first I thought I moved to the States when I was 16, but not. Alright, so 알고 보니까 그쵸, 18살 때 미국에 제가 간 거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 여전히 티네이저니까 어린 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이미 수능 준비할 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서 수능을 준비할 나이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외국을 간다 그래서 영어를 파파파팍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요. 외국을 가면 영어를 막 프리스타일로 할 기회가 많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미국을 가면 영어를 할 기회가 더 없어져요. 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나은데 이제 대학 넘어가고 하면서 외국은 조금 뭐라 그럴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좀 인디비주얼로다가 각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프로젝트 같은 거 할 경우가 아닌 이상해야 오히려 말할 기회는 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냈습니다. 내가 천재니까 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제가 그래서 제 스토리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영어가 잘하게 된 거예요. 외국 가가지고.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도대체 어떤 거를 했고
도대체 뭐에 노출이 됐었길래 내가 영어를 배우는데 더욱더 도움이 됐었는지 이런 것으로 역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린아이들 뭐 흔히 요즘에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 해가지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막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 너무 지식의 비대칭이 많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을 오히려 지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과거로 역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왜 영어를 지금 잘하지? 과거에 어떤 거를 잘했길래 혹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기 잘하는 걸까? 이렇게 역으로 추적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성인이 돼서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영어를 잘하려면 어렸을 때 어떤 부분에 자극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런 거예요. 올바른 방법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토마토 아무리 조금 먹어도 설탕 찍어 먹으면 살찝니다. 그런 것처럼 올바른 방식으로 배우게 되면 영어를 충분히 이제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결론적으로 후천 학습만으로도 영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물론 오늘 선천적인 거 이렇게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가긴 할 건데 이제 일단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천 학습만으로도 영어 충분히 잘할 수 있음. 대신에 중요한 거 기본 조건이 있죠.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알파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는 너무 많이 했고요. 아이의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let's talk about our little ones, our children. Alright? 이제 우리 아이들 영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혹시 어떤가요? 우리 아이 교육에 좀, 나는 영어 교육에,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좀 진심인 편이다. 네, 손 한번 각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다 이걸 보고 계시면 손 다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질문할 게 있는 게 여러분들 아이 영어 교육에 내가 열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진정한 의미는 뭐죠? 내가 아이 영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학원 알아보기, 수소문을 해서 학원을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용한 영어 선생님 이분을 알아본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된다든가. 자, 이런 게 열정인가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솔직히 열정이 아니죠. 이거는 아이의 라이프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단순하게 아이한테 투자를 해서 봤지? 내 애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대박 났어. 영어 진짜 잘해.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서 본인의 욕심이라든가, alright? 아니면은 뭔가 업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거에 불과할 수 있다. 좀 세게 말하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욕심, 그런 업적, 내가 키웠지.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your child's quality of life. 그래서 아이의 정말 life quality에 포커스를 두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진심이라든가 이런 열정을 정말 무시하거나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좋은 대학을 가려고 아니면 좋은 데 취직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시기는 진작에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게 아니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English has become a universal language.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universal language, 보편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굳이 남의 언어를 내가 왜 배워? 남의 언어를 내 아이 고생시키면서 왜 배우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영어가 남의 언어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네, 물론 한국어를 잘하면 최고로 좋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이 붙는 거, 영어라고 하는 건 툴, 이것을 선물해 주는 것은 진짜 강력한 도구를 아이에게 선물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당연히 요즘에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하면서 AI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좋은 툴들이 또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먼저기 때문에 외국 사람과 여러분들의 아이가 영어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강남에서 제가 이제 무슨 뭐 강남역에서 커피숍에서 집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영어로 외국인 클라이언트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완벽한 영어를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딱 영어
외국인이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이랑 뭔가 사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거 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번역 앱을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영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는 엄청난 툴을 선사한다는 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영어 교육에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는 좋은 학원, 용한 강사 찾아서 맡길 것이다. right? 맡길 것이다. 이게 과거의 정의. 이제는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같이 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노력을 아이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엄마도 이거 같이 하네.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네. 이건 하나의 게임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래의 것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나 아이 영어 교육에 열정 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연 습득 vs 후천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definition부터 한번 볼게요. 아마 아시겠지만 자연 습득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노출만으로 언어를 흡수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어린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쉽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 습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 어렸을 때 외국을 가거나 아니면 교포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사실 learning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pick up a language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후천학습이라는 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성인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한 고등학생 요 정도 됐을 때 이제는 자연스럽게 슥슥슥 듣는 것만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언어 규칙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하는 학습이 필요할 때 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왕초보 영어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입으로 하는 영작이라든가 손으로 쓰는 이런 손영작이라든가 문법, 어휘, 흔히 말하는 영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영어를 말하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최고고 얘는 별로군요. 아니에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장점이 또 있고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후천학습으로도 영어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반전 드릴게요. 자연 습득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정해졌다기보다는 대략 12세 전후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12세가 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흡수하는데 나중에는 후천으로 변하기 때문에 공부로밖에 영어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어떡해. 나 시간 없어. 어떡하지? 나 매일매일 원어민 과외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영어 유치원을 보낼 걸 그랬나? 아니면 국제학교를 지금 돈이 엄청 들더라도 내가 보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아예 의미가 없는 그런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아이들은 천재예요. 천재이기 때문에 습득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습득하고 학습이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이가 한 7살이나 8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무조건 잠깐만 원어민을 붙여둬야 되나? 영어 완전 100% 환경?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두르실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한국어로 영어를 가르쳐도 되고요. 문법을 가르쳐도 되고 그런 것들이 병행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는 12세라고 하는 나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요거 다음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천재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12세 전에 원어민을 만들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조바심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세 전에 완벽하게 얘는 영어를 띄어야 돼. 이 생각을 하시면 망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어민 될 아이로 준비시킬 것. 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2세 전에 영어를 완전 잘할 필요 절대 없어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그런 뭔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즐길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 자세한 거는 제가 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제가 ability가 아니라 capability가 있어야 된다. 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미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할 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capability는 potential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잠재력. 내가 안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걸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게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리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이가 갑자기 오늘 나가가지고 어디 무슨
외국인이랑 막 프리 토킹을 하는 거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지만 지금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내공을 지금 조금 만들어주는 거, 쌓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부담 갖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Alright? 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중학교를 가잖아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시험 영어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쪽에 좀 맞추게 돼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시험 영어는 나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영어도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영어에 대한 즐거움과 그렇죠? 학습의 즐거움을 가지고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문법이나 어휘를 더 많이 배우겠죠? 그거 두 개가 시너지를 내면 정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영어 실력이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나이가 더 많아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아이를 되게 영어를 즐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마치 약간 이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랑 같이 큰 친구들은 실제로 조금 더 크면서 강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개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거부감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노출을 아예 안 시켜주고 강아지는 참 착한 존재야. 뭐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면 나중에 두려움으로 성장하면서 바뀌게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우리의 임무는 영어가 학업이 아니라 재미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capability를 심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좀 있어요. 영어를 내가 왜 잘하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면 미국에 살아서였나?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어렸을 때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헤비 메탈 이런 거 있잖아요. 락 앤 롤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그런 가사들을 보면서 영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발음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순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거를 내 흥미로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인이 되어서 성이 된 다음에 과거에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 영어를 잘했지? 내가 왜 영어를 잘하게 됐지? 돌아보게 되면 어렸을 때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뭔가 뭐 노래를 들었거나 이런 것들. 혹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중에 스노우보드 같은 예를 또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스노우보드를 안 탄 지가 되게 오래됐어.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스노우보드 타던 기억이 굉장히 좋으면 언젠가는 다시 픽업해서 타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몸이 여전히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스노우보드를 즐겨서 탄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내가 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고통이 있었어. 막 엉덩이에 막 멍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다?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즐기는 그런 마인드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어 교육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웃소싱이 뭐죠? 아웃소스 하는 거? 네, 이거는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하고 남을 시킨다.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요, 영어 교육을 아웃소스 시키는 거는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아이는 부모의 거울.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아이는 그냥 부모를 가지고 그냥 카피해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Right? So children mirror their parents or children are a reflection of their parents.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 잡아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영어 교육을 늦게 시작해서 문제가 아니라 영어 교육을 남한테만 맡기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Alright? 실제로 그렇죠. 부모가 제3자보다 더 선생님화가 돼야 돼요. 강사, 원어민, AI 다 좋은 툴이지만 여전히 부모가 핵심적으로 아이에게 교육을 부어줘야 됩니다. Alright? 네.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역할 변경 전에 잠깐 말씀 또 다시 드릴 게 있는데 이 부모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했지만 진짜 아이들이 딴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을 이제 따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보통. 쟤는 누구 닮아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쟤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뭐를 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거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른이 그렇죠. 엄마 아빠가 뭔가 말을 잘못하면 아이도 잘못된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하면 아이들도 그대로 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가장
빠르게 모방하는 걸 아는데도 이상하게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아웃소스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비효율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의 천재성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이에요. 오케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하고 학부모의 역할 변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역할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그쵸? traditionally 하기에는 선생님 하면 우리가 정보를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deliver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잖아요. 그쵸? 자, 사과는 영어로 apple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건 동사고, 이건 주어며 이런 식으로 정보만 덜렁 전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main trainer 입장이 돼야 돼요. 저 항상 제가 소개할 때 I'm your English trainer, Master Eugene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 저 스스로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함께 옆에서 트레이닝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런 뜻이래, 저건 저런 뜻이야. 이게 아니라 자, 이게 이런 뜻인데 이걸 문장으로 같이 한번 써보자. 한 번 더 말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메인 트레이너로 바뀌어야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학부모의 역할도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에는 투자자예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하겠어. 그러니까 넌 영어를 잘해야 된다. 내가 학원을 보낼 거니까 난 너한테 투자해. 여기서 끝났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참여하는 거 기억나시죠? Right? 스터디 메이트가 돼야 돼요. 예, 스터디 메이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왠지 성인이 돼가지고 그룹 스터디 같은 거 짜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뭐 낭독 연습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이와 원언원으로 1대1로 같이 스터디 메이트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트레이닝을 한번 받고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걸 복습시켜주고 거의 루틴이 되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역할 변경 자체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제가 언어적인 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어휘. 여러분, 일단은 어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휘가 뭔지 아세요? 예, 얘는 단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덩어리 표현, 패턴 이런 것들 다 어휘입니다. 어휘는 그냥 버릴 게 없어요. 알면 알수록 좋은 겁니다. 마치 총알에 비교할 수가 있겠죠. 총알이 없으면 총이 아무리 좋아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는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그 언어 학습의 근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단어 자체를 만약에 하나 배우더라도 학구적인 것보다는 practical한 거, 실용적인 거 이거 위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성인이 돼서 영어 물어보면 단어 어려운 거를 너무 많이 아시는 거예요. 좋긴 한데 생활 영어에서 거의 써볼 수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 계몽, enlightenment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기타 등등 뭐 기만하다, deceive 이런 단어. 여러분 실제로 쓸까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 한국에는 저는 단어 교재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중에 어느 것도 좋으니까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책 위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마 영어로 뭐죠? 하마 아니죠, right? hippo. hippopotamus 이런 단어도 모르죠. 그렇죠? 아니면 코를 판다 영어로 뭐니?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몰라요. Pick your nose, right? 이런 것들 너무 단순한 것들인데 이런 걸 오히려 알아야 되는데 학구적인 단어에만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학구적인 단어는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많이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당장 뭐 서점이든 어디든 해가지고 기본적인 생활 단어, 사과가 영어로 뭔지, 오케이, 뭐 지렁이가 영어로 뭔지, 기지개를 펴다가 영어로 뭔지 이런 위주로 좀 어휘를 튼튼하게 쌓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영어의 5대 영역. 자, 많은 분들이 영어의 4대 영역 아니에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저는 5대 영역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대전제는요. 관심사가 우선이에요. Their interests matter the most. Okay?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Reading, writing, whatever, right? 근데 그런 거 보여드려도 만약에 아이가 관심 없는 그런 topic, 내용의 것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 오케이. 자, 일단 reading 보여드릴게요. 읽기죠. 자, reading 같은 경우에는
그림 많은 책 그리고 사진 많은 잡지를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아이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책 하나 읽는데 글이 너무 많은 건 아예 그냥 스킵을 해버리죠. 아이들은 참을성이 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많은 책 위주로 좀 추천드리고요. 제발 제가 금지시킬 거 있어요. 소설 금지. Right? 그리고 고난이도 원서 이런 거 금지. 네. 야, 요즘에 외국에서 아니면 무슨 국제학교나 이런 데서는 요런 거 기본으로 배운데 이거 좀 읽어봐. 이런 식으로 무슨 엄청난 소설을 준다? 아이 바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성인으로서 여러분 그런 소설로 읽나요? 보통 한 3페이지까지 시커멓고 그 다음엔 그냥 라면 받침대 쓰게 되죠. 아이들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 많은 거는 저는 완전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 많은 책, 사진 많은 잡지 요거 추천을 드리고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요런 식으로 많이 가주세요. 만화, 영화, 드라마, 팝송. 제가 아까 말했지만 관심사가 우선이어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의 것으로 먼저 가줘야 되고, 여기 중요한 게요. 영상이 없는 음성만 들려주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아이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inferential guessing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추론적 추측이라고 해서 얘가 영어를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이 캐릭터의 표정이라든가 행동 이런 전후 사정을 봐가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면서 머리에서 영어의 어순이 길러지게 돼요. 그런데 이걸 음성어만 들으면 표정도 볼 수 없고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소음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물론 이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제 한 초등학교 정도 되면 결국에는 TV를 보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오케이, inevitable, right?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관심사 있는 거, 영상이 있는 것으로 좀 주기적으로 보여주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writing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짚을게요, 그렇죠? 아이한테 일단은 너 일기 영어로 매일 써.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즐길 수 없고 학업으로 또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고 싶다라는 pattern, right? I want to do something. 이런 것을 알려줬다면 그것으로 예문을 써보고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예문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I want to go home. I want to be your friend. Do you want to have lunch?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고 여러분과 써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외국에서도 다 실시가 되는 거지만 공감할 수 있는 예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예문을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관심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y, do you want to play with mommy? 엄마랑 놀고 싶어? 이런 문장을 써본다든가 막 엄하게 무슨 정치 경제 관련돼 있는 예문을 써보거나 즐길 수도 없는 예문 그런 거 말고요. 아시겠죠?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스피킹 한번 볼게요. 말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손영작에서 이병작으로 전환하는 이런 연습. 그리고 낭독. 이 낭독이라고 하는 건 아이한테 이 책 읽어보렴 이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주는 거. 같이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너 읽어. 나는 그냥 보고 있을게. 이건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롤플레잉 연기하는 거. 이게 흔히 역할극이라고 하죠. 잠깐 제 프로그램 홍보일 수도 있지만 EBS 왕초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화문으로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정 영어라는 또 편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아이와 엄마가 실제로 하루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연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으로 써보고 그거를 입으로 영작해보는 거, 같이 읽어주는 거, 그리고 롤플레잉 연습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5대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가 더 있죠. 바로 confidenc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confidence가 무슨 뜻이죠? 또 강의 모두 들어갔는데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4대 영역 이거보다 이것을 가장 키워야 돼요. 자, 실수에 대한 당당함, confidence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감정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confidence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려면 당당함이 필요하죠. 자신감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되려면, 자신감이 있으려면 뭐예요? 일단은 명확한 전달력,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이게 좀 핵심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외국의 그런 좀 유명한 그런 학원가 쪽에서 제 말은 외국 사람들 ES 클래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외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어시스턴트를 한번 어시스턴트로 일하곤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 다른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해요. 뭐냐면 문법적인 거나 어휘적인 거는 한국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게 말 자체를 안 한대요. 그리고 너무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소통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이게 제일 문제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권에 있는 오히려 학생들은요, 영어를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휘력도 무슨 문법 실력도 엄청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분위기를 다 잡고 있어요. 왜? 목소리가 크고 틀리는 거에 대한 그런 공포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키워줘야 돼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케이? So,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선 작은 목소리, 발음을 집착한다던가 웅얼거리기.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성인이 해왔었던 거죠. 그렇죠? 부모님들 이거 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할 때, my name is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right? 발음 집착. 왜? 저 사람이 나 발음 엉망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남 눈치 보는 거 한다든가. 최악, 웅얼거리는 거. I'm just say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 정말 최악입니다. 발음을 웅얼거리잖아요. 그러면 입안의 airflow, 이런 공기의 흐름이 엉망이 되면서 소리 자체가 잘못 나오게 돼요. 소통이 단절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큰 목소리.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겨요. 정말 중요해요. 큰 목소리,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글맞음, 끼 발산. 자,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롤플레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진짜 아이들 영어 공부시킬 때는요, 이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이가 영어에 대한 마스터가 되게 지금 만들지 마라. 그거 ability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capability 길러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영어가 너무 즐거워서 엄마랑 연기하는 거, 영어로 롤플레잉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계속 하고 싶게, 그리고 아이가 막 능글맞게 okay, mom, I'll be right back. 뭐 이런 식으로 표정을 만든다든가, 억양을 살린다든가, 이런 끼 발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번부터 4번까지 뭐 writing, reading 이런 것들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미션은 아이가 confidence 갖게 만드는 거, 오케이? 능글맞음 갖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런 게 필요하죠. 원자 단위 습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Atomic Habits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한 번에 여러 개 하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예요? 진도 뽑기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있잖아, 너 한 5시간 공부해야 돼. 이래서 우리 잘 됐나요? 영어 잘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굉장히 작은 그런 원자 단위의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게 특히 언어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3시간씩 학원 보내기는 no way. 절대 안 돼요. 하루에 1시간씩 책상에 앉혀두기 no way. 왜요? 아이가 그만큼 못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학업으로 그냥 인지를 해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플랜 고수하기. Now we're talking.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Right?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루에 30분이라고 써놨지만 솔직히 오늘 엄마랑 5분만, 아빠랑 10분만 롤플레잉 할까? 이병작 해볼까? 저는 그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스케줄 확립은 돼야 돼요. 이거는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동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하고 30분 하고, 근데 뭐 다음날 뭐 예를 들어 어디가 아파서 못 할 수는 있죠. 그런 유동적인 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요. 예외 없는 일관성은 있어야 돼요. So flexible 하지만 yet consistent.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10분이라도 절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가능해요. 왜? 짧게 하고, 그죠? 즐기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학업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무조건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gamification, 모든 것의 게임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벌써 여기 게임이라는 게 있어서 느낌이 좀 왔을 것 같은데요. 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아이의 교육을 이제 할 때요. 지식을 늘리는 것보다는 창의력을 기르는 것 위주로 해요. 왜냐하면 아이의 뇌는 이미 설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노는 거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거. 게임하면서 배우는 거 이런 것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 교육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여드릴게요. 네, 경쟁심 유도, 목표 생성 이런 것도 하나의 게임화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냥 아무도 옆에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 뭔가 하고 있다 이런 거는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니에요. 뭔가 함께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 말고 내 옆집에 철수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경쟁심이에요. 그런 게 유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게임을 해도 혼자 1인용 게임을 하잖아요. 싱글 플레이어 게임 같은 거 하면 하다가 지쳐서 안 하게 돼요. 그치만 예를 들어서 멀티플레이어 게임스라고 해가지고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하는 게임들은 서로 이기려고 레벨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실력이 늘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경쟁심 유도하는 거, 목표를 생성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1인증 커뮤니티 같은 곳에 시킬 수 있다든가 아니면 부모와 아이 경쟁 구도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을 누가 더 실감나게 해보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뭐 예를 들어 아빠한테 한번 이거 평가해보자고 하자. 라는 간단한 그런 것도 게임의 종류가 또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함께하는 스터디 인증. 이런 게 정말 중요하죠. 낭독, 롤플레잉, 뭐 팝송, 아이에게 배우기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건 인증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지역 간에 뭐 엄마 아빠들끼리 모여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자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고요. 오케이? 뭐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마유 커뮤니티라든가 제가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증 예시를 제가 뭐 가져와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는 제 커뮤니티에서 따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가 이렇게 롤플레잉 연습한 그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학부모 영어 업그레이드. 이거 딱 보시면서 맙소사 이제 내 차례인가?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행기에 그런 cabin pressure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기내 그런 압력 같은 거, 공기압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호흡기가 둥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요? 아니면 아이 해요? 네, 여러분 아이 이렇게 해주고 나 간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나중에 해주는 거. 언어 교육도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영어 산소 호흡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기를 할 줄 알아야 아이도 그거를 미러링을 해가지고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흐름에 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나는 영어 모르겠다, 그냥 아웃소싱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툴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강의도 있고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짧게 쇼트텀으로 보면은 아이를 위한 공부를 시작해요. 진짜 대부분 그러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제 학생분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뭐 엄마표 영어를 한다, 뭐 단어 공부를 한다, 문법 공부한다, 입영작 한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하면 할수록 자기도 본인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가치 끌어올리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는 에이 뭐 그렇게까지 실제로 되겠어요? 대부분 그러세요. 네, 이게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멘텀이 붙다 보니까 운동하다 보면 몸이 조금씩 만들어져. 처음에 살만 빼려고 했는데 진짜 나중에는 근육을 붙이고 싶은 실제로 그렇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는 영어 위주의 강의. 네, 좋은 강의는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는 영어를 하는 강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EBS 홍보 한번 EBS의 우리 좋은 프로그램들 아까 전에 소개를 많이 드렸었죠.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TV를 보고 그냥 알겠어 정도가 아니라 아이와 롤플레잉을 해볼 수 있고 아이에게 가르쳐 볼 수도 있고 아이가 역으로 나에게 가르쳐 볼 수도 있고 이런 하는
영어 위주의 강의. 그리고 오프라인 뭐 그룹 스터디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동기부여라든가 소속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같이 하고 있구나. 경쟁하고 있구나. 이거 좀 재미있는데 게임이구나. 이런 스터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특강이라든가 주기적 이벤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퍼하고 있는 것들도 참여를 해서 정보도 얻어 가시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마음가짐을 하시는 거죠. 아 맞아 이런 얘기를 했었지.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이와 즐겨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취학 아동 영어는 이제 완전 어린 친구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이런 자녀 두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특히 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the one parent one language approach라고 해서 OPOL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부모 1언어 접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도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장단점도 있을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빠, 엄마 중에 한 명만 타겟 랭귀지로 100% 아이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능력은 돼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알았어. 뭐 남편 너 뭐 일을 가야 되니까 내가 영어로 해가지고 아이와 할게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지? 내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요. 이 OPOL 접근할 때 굳이 여러분들 원어민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 자체가 어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현란할 대화를 할 거리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이건 뭐야? 어느 게 사과지? 너 그거 가져다 놓을래? 너 저녁 먹고 싶어? 이런 간단한 문장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주 양육자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추천드릴 것은 영어를 한번 시작하면 한국어로 스위치하시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영어로 가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 경우에는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키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한번 갈까요? 부모의 임무는 영어가 학업이 아닌 재미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 거기까지다. 오케이? 부모는 투자자가 아니라 스터디 메이트다. 함께하는 친구 같은 느낌. 영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당함, 자신감.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은 게임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스터디 인증이나 롤플레잉 같은 거 말씀드렸죠. 이런 거 없으면 재미없어서 중독 폭이 100%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부모 영어의 업그레이드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다. 네. 아웃소싱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아웃소싱 하면 망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아이는 부모를 이제 따라와서 한다고 100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커뮤니티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마유 엄마 아빠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해서요. The Mayu Parents Community라고 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열어뒀어요. 이걸 제가 뭐 예전부터 운영하고가 아니라 저도 성인 위주로 좀 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에서 마유 엄마 아빠 검색을 하시던가 뭐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이제 입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공지라든가 뭐 팝업 퀴즈 같은 거 우리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추후에 지금은 없지만요 엄마 아빠들끼리 소통하고 이렇게 스터디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방도 추후에 이제 개설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 아이 교육시키는 거 남한테 미루지 마시고 직접 참여하시고 아이 즐기게만 만들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